8월 12일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진행한 종목들 복귀하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하시다가 그때 순간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해보면 스스로가 수정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에 우리가 한 매매에 대해서 한 번씩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니까 사문 회원들이나 소대 프로젝트 팀들도 자주 보시고 수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저희들이 가져왔던 상종목은 A 프로젠 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점상을 유지를 했길래 편하게 오늘 30% 수익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어찌 될런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프로젠은 오늘 좋은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좋았다 싶습니다. 다른 상종목은 인벤티지를 가져왔죠. 인벤티지를 가져왔는데 인벤티지도 오늘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각만큼 강하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일에 들어갔을 때도 거의 종가에 들어가다시피 된 종목이라 어제 만일 애를 먹였지 않았습니까? 그래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었죠.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사실 펩트론 때문에 이놈도 올라간 거죠. 펩트론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가지를 않았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10% 이상 수익은 줬으니까 11.8%까지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종목은 두 종목 다 뭐 나름대로 좋은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일 가져온 종배주로 가져온 종목이 카프로였지 않습니까? 제가 항시 종배주를 할 때 항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종배주는 금액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매매라 이것만큼 불안전한 매매가 없다. 직장인들은 종배주를 즐기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종배주 할 때는 상당히 썩 그렇게 즐겨한다기보다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황이 되면 종배주는 합니다. 하는데 대체로 그래도 종배주 하는 시간들은 좀 많죠.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하지만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분할, 항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2회 분할, 그래서 1차 넣고 다음 1차는 다음 상황을 보고 추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대응을 하죠. 카프로 같은 종배로 들어갔지만 오늘 시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시가 8%였죠.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8.3%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침부터 8% 손실을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종배를 2차로 이제 넣고 평단을 마이너스 4% 정도로 중간 정도로 맞췄죠. 4% 정도로. 그래서 잠시 흔들리다가 상승을 좀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잘 참조하시기를. 물론 이렇게 쭉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손실을 안고 있는 종목을 2차로 집어넣을 때는 1차 목표는 본절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소실권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약절 및 본절로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제 가져온 리스크를 일단 오늘은 해결을 하는 셈이죠.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시 또 했죠. 우리가 카프로를 1267원, 그 1270원이 1267원 한 이 정도 되겠군요. 그죠? 예, 9%대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익권을 일단은 두 번을 챙겼죠. 여기 중간쯤에 1300원대인가 한 번은 진입을 해서 이 지점에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왔고, 이 뒤에 진입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또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나있죠. 이렇게 15%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되면 항시 1차가 잘못됐을 경우는 2차를 항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중배주는 항시 이해 분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1차 손실을 안고 있을 때는 2차는 항시 빠져나오는 용도로, 다치지 않고 빠져나오는 용도로 많이 쓰니까 그런 점을 좀 잘 기억하고, 손실을 안고 있었던 종목을 일단 오늘 본줄로 하고 다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고 마무리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100% 뭐 50% 이런 거 먹은 것보다 이런 위험 리스크 구간에서 다시 수익으로 바꿔서 매매를 마무리 짓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잘 해놓습니다. 카프로도 나름대로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잘 준 것 같습니다. 다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정도, 7, 8% 정도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웠죠. 오늘 우리가 중간에 승부를 끌었습니다만은 한 번쯤 조금만 더 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죠.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이 지점은 놓쳤단 말이죠. 놓쳐서 좀 힘이 못 가겠나 싶은데 한번 테스트 겸해서 우리가 37,000원이죠. 예.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크게 가지는 못했죠. 그 점이죠. 이 지점에서 조금 한 번만 더 추임새를 넣어줬으면 20%대만 안착이 돼서 18.4%까지 갔다면 20%대만 갔어도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지 싶은데 더 이상 가지도 못하더군요. 그래도 뭐 큰 구간은 아니지만 7, 8% 정도 묻는 수익권 줬으니까 뭐 나름대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작은 수익이라보다도 감사한 수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MI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을 상당히 좋았죠. 저희들이 상에 들어갔지만 별로 상 종목이 이놈이나 인벤티지랩이나 상 종목은 모습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대였죠. 시가 마이너스 2%. 그래서 한 번 타임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타임을 여러 배 3번인가 우리가 MI큐브를 공략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타임에도 4만원 타임을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진행이 됐죠. 첫 번째 타점이 여기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여기 4만 첫 번째 타임 한번 파동을 주고 내려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 15% 가까이 수익은 났죠. 그래서 다시 밀려가지고 제가 기다리라, 먹은 사람은 기다리라, 다시 4만원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다시 또 4만원까지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 4만원까지 또 이만큼 또 내려왔죠. 그래서 먹고 더 이상 못 가고 밀려 내려온 종목을 가만히 이 중간에 손을 댔으면 많은 손실이 있었겠죠. 들락날락 하면서 가만히 보이 4만원에서 다시 2차 수익이 나오는 거죠. 오늘 포탈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자면 저 큰 그림만 그리 나왔는데 여기가 4만원, 여기가 1차였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MI큐브 같은 경우는 참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딩에 충실했다. 가장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파동을 따라가면서
같이 흐름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은 오늘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큐브 참여하신 분들도 오늘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성분은 뭐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화장품주 이름만 붙어도 다 올라갔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침에 코츠테크, 큐리옥스, 신규주들 KB26호, 하나28호 이런 종목들만 오늘 집중을 많이 했죠. 오늘 코츠테크 아침에 풀팀들은 하나 28호 스펙을 아침에 공략을 첫 번째로 풀팀만 따로 진행이 되었는데 시가 대비 17% 정도 이제 수익을 나온 거는 체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꼬꾸라져 버렸는데 그 뒤에는 힘을 쓰기는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15% 이상은 수익을 준 종목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KB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였는데 하나를 선택한 것은 조금 뭐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수익을 챙겼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음은 나중에 KB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와가지고 오후장에 와가지고 조금 잠시 이제 한번 대응을 해보다가 말았죠. KB 7% 여기서 7% 가까이 수익 나오는 이 정도로 아마 우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코츠테크도 수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오늘 17% 이놈도 수익을 17% 정도 주었거든요. 이놈도 오늘 시가 돌파하는 지점은 우리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놈도 오늘 나쁘진 않았다. 생각만큼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은 나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의 탑은 아무래도 큐리옥스죠. 큐리옥스가 오늘 발군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음봉에서 출발해가지고 양봉을 변환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줬죠. 자, 오늘 아침에 이 지점이 참 중요했거든요. 코츠테크가 아침에 조금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면 코츠테크 보면 아침에 이렇게 버벅거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제법 길었거든요.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고 큐리옥스에다 이제 승부를 걸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인 사이에 여기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줬습니까? 14,000원을 기준적으로 돌파하면 보자 했는데 돌파했다가 바로 미끄러져 버렸지 않습니까? 14,000원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다시 13,000원을 다시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시간은 급박하게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급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13,000원 기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라도 14,000원 쪽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14,000원이면 7%대 아닙니까? 예. 14,000원이면 7%대거든요. (14,000원) 7.6%. 그러니까 시가에서 14,000원까지면 7%의 갭이 있는데 소대팀들은 진입을 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가신 분이 있었지만 근데 메신저 팀들은 여기 13,000원에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뭐 못했다고 하더라도 14,000원 돌파할 때는 대부분 다 들어가신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중력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팀들은 117%까지 수익이 나왔죠. 여기까지 117% 하는데 뭐 100% 수익권에서 우리는 일단 뭐 챙겨 먹자 마무리 하실 분은 하십시오 했는데
뭐 더 먹으신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00% 마무리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대팀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갭이 7% 보합해서 7% 준다는 갭인데 이걸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소대팀들한테 조금 아쉬웠어요. 오히려 메신저 팀들이 훨씬 더 잘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 골고루 먹을 수 있었는 건데 먹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좀 제가 오늘 좀 아쉬움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렵게 흘러간 상황이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애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여 주지는 않았어요. 아침 내도록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울퉁불퉁했는데 역시 어디에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것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일단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을 일단은 보유를 했죠. 두 종목은 일단 다른 밑에 애들은 볼 거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오늘 늦게 화장품 애들 우리는 막 신규주하고 막 싸우고 놀 때 화장품 애들을 파악하기에는 이미 늦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을 대장질을 했는데 시가가 20%였거든요. 20%. 시가 20%에서 12%까지 밀렸다가 상가를 갔는데 20%짜리를 저거는 설령 내가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체킹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가에 공략할 그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차피 이놈도 쌍매매로 해야 될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16%. 일단 이 두 종목은 일단은 어차피 체킹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매매로 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에이프로젠은 상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에이프로젠이 없는 분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를 보시라 이랬는데, 다행히 에이프로젠 바이오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에이프로젠이 없으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라도 가지래. 에이프로젠 HNG는 너무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로직스,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 HNG 이놈이 미끄러졌다 올라갔는데 속도는 이게 좀 빠르긴 빠르죠. 내일 에이프로젠 쪽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점상을 유지할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DR텍을 종배로 지금 넣어놨지 않습니까? 시장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한번 또 결과를 보면서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조금 많이 울퉁불퉁해도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참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많이 큐리옥스를 바이오를 했다고 14,000엔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라도 보면 30% 먹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110%까지 117%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는 그런 게 대비해서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배심이 있어야 되고 기세 흐름을 잘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기세 흐름을 잘, 항시 그 점을 많이 신경을 쓰면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될까, 제가 매도 시점을 어떤 점으로 잡아야 내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몇 프로 오른다고 막 급해가지고 팔아먹지 마시고 기세를 읽으면서 자꾸 매도를 하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자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형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틀리죠. 입장이. 그런 분들은 하루에 자기가 나름대로 세운 목표에 자꾸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이놈이 오늘
10%를 갖다 주면 나는 10%만 먹어도 나는 만족해하면 그 10%에 챙기는 겁니다. 나는 5%만 먹어도 나는 내가 목표이 돼. 그럼 5% 먹고 챙기는 겁니다. 즉 하루에 큰 폭으로 모든 것을 자꾸 먹어 보려고 하는 버릇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주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울퉁불퉁하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럴 때 잘못 걸려버리면 많은 손실을 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마인드가 일관되는 것을 유지를 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생활형 트레이더는 어디서 무너지지 하면 생활비에서 무너지거든요. 생활비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 그 부담감이 한 달 내내 본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매 밑바탕에 그것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하루에 빨리 하루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뭐 생활비가 집에 줄 돈이 뭐 300이다 500이다 있다면 말 만들고 빨리 좀 부담감에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 부담감 때문에 자꾸 매매를 큰 거를 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 먹고 하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만도 좋고 30만 좋다. 하루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면 그게 안정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많은 것을 봤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좀 자기 매매 지금 현재 상황이 알뜰하게 지금 어쩌든지 알뜰하게 끌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꼭 수익을 줄 때는 챙겨라. 그리고 다음에 계좌가 좀 풍성해졌을 때 오늘 이런 종목도 그래 뭐 이 종목에 한 2천만 넣었는데 좋다 14,000원 2천만 넣었다. 오늘 수익 없다 생각하고 오늘 이것은 내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고 배심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눈에 보여도 올라가고 있는데도 급신해서 파는 거예요. 갖고 가지를 못해요. 배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계좌가 풍성해질 때까지는 자꾸 잘라먹고 이삭 줍듯이 매매를 이삭 줍듯이 조금 주어서 또 창고 또로록 갖다 놓고 조금 주어서 또 창고 또로록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창고를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생활력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메신저 핸들 중에 직장인들 매매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잘하시는 분은 참 잘해요. 보면 하루에 종목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딱 일관된 매매를 하시면서 자기의 계좌 파일을 점점 이렇게 세월의 힘을 빌려가면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직장자 나중에 퇴직할 때 생각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주식에 투자된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남은 인생을 주식으로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퇴직이 한 5년 남았으면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벌어간다는 마인드로 하면 나중에는 그 돈이 큰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뭐 수익을 크게 보신 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인데 주식을 하다 보면 때로는 뒷발질을 하다가도 수익을 크게 먹을 때도 있고 또 딱 꼬나보고 있다가 수익을 크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은 잽잽으로 일관되게 하다 보면 스트레이트 큰 게 아니라 툭 튀어나오고 어퍼컷이 큰 거 하나 툭 튀어나오거든요. 꼭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어퍼컷을 휘두르려고 하면 힘이 빠져서 못해요. 잘 참조하셔서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내일대로 또 한번 내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